실제 고3들, 작년 고3들이 풀어봤었을 때 실전에서 생각보다 3번을 많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3번은 계산 문제긴 한데 많이 틀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1번, 2번을 실수를 해서 틀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 조용히 해봐라. 1번에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정도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잠깐 칠판 봐봐. 보시면 딱 2개 나오잖아요. 근데 얘들 2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머릿속에서 이게 딱 분류가 안 되면 이게 말장난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댐핑인자 나오는 문단 있죠? 4문단이었나? 예. 거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요즘 비문학 독서는 막 킬러 문제는 당연히 없어지는 추세긴 한데 킬러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소재를 다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여러분이 어렸을 때 집에서 그냥 무슨 판타지 소설, 무슨 전래동화 같은 거 읽듯이 이렇게 스킵하면서 읽는 습관을 자꾸 들이시면 문제에서 자꾸 틀립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펜 들고 한번 가볼게요. 문단 번호 5문단까지 매겨주시고 1문단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비문학 하니까 재밌지 않니? 1문단부터 갑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은, 인터넷 검색 엔진은 나왔고요.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준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는 이제 검색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검색어를 포함하는 화면을 찾아준다라는 건데,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여기 가로쳐 보세요. 왜 가로를 치냐? 목적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기 위해, 그럼 포인트는 뭐다? 순서입니다.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자, 대표적인 항목으로 뭐가 있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중요도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적합도 동그라미 치시고 2번. 딱 2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중요도와 적합도. 1문단 별거 없고요. 2문단 갑니다.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게 속도가 좀 중요한가 보다라고 챙길 수 있고,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여기 살짝 밑줄 쳐봐.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여기 밑줄을 왜 치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여러 번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몸이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딱 보면 여기서 뭐라 했냐? 첫 문단부터 야,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 과정이나 어떤 선후 관계 가지고 오답을 만들 수도 있겠다. 선택지를 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인덱스는 미리 작성해 놓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가 먼저 작성한다는 거잖아, 맞지? 문제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딱 선택지 어떻게 나와요? 미리 작성했냐 안 했냐 가지고 선택지에 딱 나와버리잖아, 맞지? 이런 건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둬야 되죠, 맞죠? 인덱스 조금 가볼게요. 인덱스란, 인덱스 정의를 합니다. 인덱스 동그라미 치시고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까지 가로 묶어보시면 여기가 정의입니다. 단어를 알파벳 순,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이 인덱스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덱스는 미리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저장된다. 뭐 그렇대요. 뭐 웹페이지, 빈도수 살짝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때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된다. 여기 경감에 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요도라는 게 어디에 포함된다? 인덱스에 있다 이거죠. 요 연결고리. 자, 3문단 갑니다. 중요도는 이제 중요도에 대한 설명합니다.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까지 가로치면 정의긴 한데 뭐 별거 중요한 거 없죠. 그냥 중요도를 나타낸 건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링크 분석 기법 살짝 밑줄. 그럼 얘 뭐야? 중요도를 파악하는 일종의 도구다. 그치?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쓴다? 링크 분석 기법을 쓴대. 링크 분석 기법.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 요즘은 이렇게 어떤 단어 이름이나 명칭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내진 않습니다. 살짝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링크 분석 기법에서 자,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다라고 돼 있지. 요게 중요해. 한번 쳐봐.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 뭐라고? A의 값이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라고 돼 있지. 거기 살짝만 어디 현감을 치냐면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 이렇게 칩니다. 잘 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이게 보세요. 아까 1문단부터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거든. 여기서도 숨겨져 있지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A를 이라고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 A가 라고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확인 가능한가? 첫 번째 다시 봐.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들로부터 받는 값의 합이래. 그러면 A를 링크한 웹페이지는 A라는 페이지야? 아니면 다른 페이지야? 다른 미상의 X라는 페이지겠죠. 이해되니? A가 뒤에 밑에 나오는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이라면 이거 뭐야? A라는 웹페이지에 얘들이 다른 링크를 써놓은 거겠지. 그러니까 순서는 당연히 얘들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알겠지? 이게 사실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해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갑니다. 그러면 중요도는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받는 거다. 여기서 끌어내야 돼. 잘 봐. 얘가 앞에도 뭐냐면 받는 값들의 합이라 그랬거든요. 합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받는 값들의 합이라 그랬거든. 근데 너희들 머릿속에는 링크, A, 웹페이지, 준다, 받는다. 요 정도 그냥 둥둥 떠다녀요. 그렇지? 이런 개념들이. 핵심 포인트 잘 봐. 받는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받는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주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해당 웹페이지에서. 알겠지? 그게 사실 이번 문제를 헷갈리지 않게 푸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2번에서 만약에 2번 선택지를 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하는 이런 포인트를 놓쳤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A의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 균등하게 나눠진다 라고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자, 우리가 중학교 때나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때 맨날 익숙하게 들었던 게 뭐였어? 중심 문장 중요합니다. 뒤에 뒷받침 문장, 중심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땐 중심 문장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부연 설명이나 예시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중심 문장은 넓은 개념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적인 서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추상적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거를 몇 번 읽는다고 해서 완벽히 이해가 되기가 힘들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밑에 부연 설명되어 있는 상술 문장이나 예시 문장에서 계속 끌어올려서 얘들을 통해 예시를 통해 파악해서 원래 진술 문장, 상수를 통해서 원래 개념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즉 A의 값이 4라고 되어 있네. 맞죠? 4이고 A가 두 개의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연결된다면 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A가 있고 A가 두 개의 링크 이렇게 연결된다면 A의 값은 원래 뭐였지? 4였고 이렇다면 A의 값은 유지되면서 거기 가로쳐봐. A의 값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얘는 유지가 그대로 되는 거야. 유지가 되면서 두 웹페이지는 각각 2가 보내진다. 오케이. 2 이렇게 보내지나 보다. 그치? 그대로. 왜 2가 보내져? 균등하게 배분하니까. 자, 4문단 갑니다. 4문단이 좀 중요해요. 하지만 세모 치시고요. 자, 중요한 현관펜 꺼내고 이제 밑줄 칩니다. 두 웹페이지가 실제로 받는 값은 2의 댐핑인자를 곱한 값이다. 오케이. 근데 실제로 얘가 받는 값이야. 받는 값은 뭐야? 여기 댐핑인자를 곱해야 된대. 요렇게. 요 구조를 좀 잘 봐야 돼요. 밑에 보세요. 댐핑인자는 라고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댐핑인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 거기 살짝만 밑줄 쳐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 이 교수님이 살짝 말장난을 쳤다고 생각도 되긴 하는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야? 아니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거야? 반영한 겁니다. 근데 이걸 대충 읽으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문제에서 아주 박살난단 말이야. 다시 잘 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건데 밑에 갑니다. 1 미만의 값을 가진대. 그리고 댐핑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자 가령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앞에서 조금 애매모호한 진술들이 요 가령 다음에 있는 구체적인 진술 예시에서 명확해져요. 잘 보세요. 그 비율이 20%면 자 앞에 진술 문장 그대로 당겨와야 되지. 그 비율이 뭐야? 그렇지. 이동하지 않는 비율 똑같이 연결시키세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당겨 읽어야 된다. 맨날. 댐핑인자는 0.8이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면 0.2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그게 아니네 라고 판단해야 돼. 예시를 통해서.
가령 그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이니까 뭐야? 아, 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예시를 통해 이해해야 된다고. 됐지?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댐핑 인자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에요? 이동하는 비율이에요? 이동하는 비율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다시 재정의하는 거야. 아, 그럼 댐핑은 결국 뭐다? 이동하는 비율이네. 연결시키는 비율이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각각 1.6을 받는다. 1.6은 왜 얘기했어? 2 곱하기 0.8이니까 1.6이 되겠죠. 댐핑 인자가 0.8이니까 이렇게 곱해준다는 거죠. 그대로 하시면 되죠.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더 가봅시다. 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웹페이지의 중요도이다. 사실 앞에 나온 말 똑같이 진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받는 값들 합이다 라는 거고요. 웹페이지들을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한다. 자, 5문단 갑니다.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밑에 조금 더 보세요. 적합도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적합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에서 찾는 거다. 그치? 오케이. 근데 적합도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야? 단어의 빈도 슬래시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포함된 웹페이지의 수 슬래시 쳐보시고 웹페이지 글자 수를 반영한 식 슬래시 딱 쳐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값이 정해진다. 여기 적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건데 구체적으로 얘들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이제 뒤에 상술이 한 번 더 됩니다. 해당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가로 묶어 보세요. 이게 1번인데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1번. 단어의 빈도. 그치? 두 번째.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단어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여기 가로 쳐보시고 2번이죠? 이거 뭐야? 단어를 포함한 웹페이지 수와 관련된 순서대로 똑같이 상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웹페이지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여기에 가로치고 3번 여기에 글자 수 웹페이지 글자 수 반영한다. 이렇게 똑같이 순서대로 상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적합도가 높아진다. 어렵지 않죠?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의 순서를 결정한다. 까지가 본 지문이었고요. 졸라 짧은 질문이에요. 그렇지? 이때까지 우리가 융합 지문 같은 거 많이 풀어봤다시피 거기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짧은 지문을 사실 그렇게 고난이도도 아닌데 이 짧은 지문에서 정답률이 자꾸 낮다. 생각보다 다 맞추지 못했다. 라고 하면 무언가 선택지를 판별하거나 지문에서 선택지로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판단하셔야 돼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은 틀리면 안 되는데 자, 1번의 정답 몇 번일까? 2번입니다. 이거 혹시 틀리신 분? 네, 틀리신 분이 생각보다 많죠? 네, 이유를 알려줄게. 아까 내가 말했지? 이게 2번을 못하신 분은 왜 틀린 거야? 댐핑인자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다는데 반영한다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이동하지 않는 비율만 머릿속에 남고 밑에 예시는 스리슬쩍 스쳐가면서 읽으셨겠죠. 다 읽어야 된다고 내가 몇 번 말하지? 비문학 읽을 때. 스쳐가면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아니다 이렇게 제꼈겠지. 자, 1번부터 갑니다.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틀렸죠. 이거 뭐야? 미리 작성한다. 그렇지. 2번.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인자가 커진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렇지. 이게 봐봐. 지금 분류가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남아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중요도가 나오면 적합도가 아닐까? 적합도가 나오면 중요도가 아닐까? 이렇게 이양대립적으로 딱딱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4번. 웹페이지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 나눠주는 값의 합 아니라니까. 받는 것만 해당된다고 했지, 맞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에 정렬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이런 정답을 고르는 애들은 이유가 뭘까? 5번이 딱히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지를 있잖아. 무슨 음식 맛평가 하듯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딱 읽었는데 속에 부대끼지 않아. 더부룩하지 않아. 그러면 정답인 것 같아. 이딴 식으로 보시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종합한다 그랬잖아. 5번 틀렸습니다. 중요도, 적합도, 뭐 기타 항목에 대한 합산해서 순서 결정한다 했죠. 틀렸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의 기억은 뭐야? 중요도. 니은은 적합도입니다. 딱 적어놓고 가야죠.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이렇게 발문 잠깐 보시면 웹페이지의 순서를 높이기,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죠. 자, 1번부터 갑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기억을 높인다. 이건 볼 필요도 없다. 그렇지? 왜? 그렇지.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탈락. 2번.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 많이 포함시켜 기억을 높인다. 요 옆에다가 주의라고 적어 놓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냥 대충 읽으면 맞는 정답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다시 읽을게.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키면 이동만 시키는 거지 내가 받는 것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게 아닌 거 알겠지? 2번 틀렸습니다. 3번 알파벳 순으로 앞 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포함시켜 높인다. 알파벳은 상관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아니죠? 무조건 탈락.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웹페이지에서 여러 주제를 다루면 안 되거든요. 전체 글자 수를 많게 아예 니를 높인다? 아니죠.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어야 되지 맞지? 탈락. 5번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하여 니을 높인다. 여기 딱 정답이네 맞죠? 5번까지 읽으셨으면 사실 뭐 크게 오답을 고민할 건 없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제가 그려놨는데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야, 3번 풀 때, 야, 봐봐. 나 봐봐. 3번 풀 때 다 계산했다, 손. 이거를, 잘 보세요. 다 계산해도 되지만, 국어는 다 계산하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을 절약시키고, 컴팩트하게 풀 수 있는 풀이법들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볼게요. 자, 3번. 그림은 그려져 있고, 자, 원은 웹페이지고, 화살표는 웹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화살표 방향이 다른 웹페이지 연결됨을 뜻하고, 댐핑 인자는 0.5다. 댐핑 인자 0.5. 댐핑 인자는 0.5.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D와 E의 중요도는 16이다. 여기는 16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댐핑 인자는 고르게 적용된다고 했지 동일하게 맞지? 똑같이 적용하면 되고 이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A의 중요도는 16이다 돼 있지. 잘 봐. 처음에 우리가 할 거는 하나 해보는 거야. A의 중요도를 파악하려면 얘가 받는 걸 더해야 되지. 확인. 얘 이 새끼로부터도 받고 맞지? 얘로부터도 받네. 두 가지로 받는다. 쉬운 건 얘니까 얘부터 계산해보자. 얘는 나눠지는 거야?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한쪽으로만 가지. 그럼 균일하게만 간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가야 돼. 그치? 16을 보냅니다. 그치? 근데 댐핑 인자가 얼마야? 0.5. 그러니까 0.5로 곱해야 되지. 그럼 8을 보내지. 하는 순간 1번은 제껴야 돼. 왜? 잘 봐. 얘가 여기서 받지. 근데 얘가 여기서도 받지. 근데 얘 시작점이어야 돼. 그렇지. 얘는 여기서 거쳐가잖아요. 어떻게 두 번을 거치네? 이게 8이 될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되지. 1번 제낀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겠지? 하나하나 다 계산하지 말고 16은 아니다. 제끼시면 되죠. 2번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은 같다. 그러니까 1번을 푸셨으면 2번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제껴지죠. 그렇지. 계산할 필요 없고 3번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진다. 그럼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끊어지면 뭐가 같다? B와 C의 중요도가 같다 물어보는데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C를 파악하려면 이 새끼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데 두 번 거치는 순간 작아질 거 아니야. 그치? 3번 제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 2, 3번까지 크게 계산할 게 없었다. 4번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자 다시 갑니다. 원래 있던 거 살려놓고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된대요.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추가되면 B의 중요도는 6이다라고 돼 있는데 해볼게요. 야 여기서 2에서 몇 방향으로 나가? 두 개로 나가지? 그럼 일단 구해냈으니까 8 아니고 이게 뭐로 가겠냐? 40 가겠지 이렇게. 그치? 혹시 어려울 수 있으니까 16에서 나누기 2하면 8이고 8을
곱하기 0.5를 하면 얼마야? 4 되는 거죠. 4, 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B가 받는 거니까 B의 중요도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부터 또 받아요? 받는 게 없네? 틀렸네? 정답 5번이네? 라고 골라도 됩니다. 그렇죠? 5번은 볼게요. E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추가된다는 거지? E에서 C. 그럼 봐봐. 데칼코마니처럼 그대로 갖다 놓네. 맞지? 그러면 C는 기본적으로 뭘 받겠어? 4를 받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걸 받을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얘 얼마 받았겠어? 4를 받았을 거고 양쪽으로 쪼개지니까 2일 거다. 맞지? 2 곱하기 0.5를 받겠지. 그럼 뭐야? 1. 그럼 1 플러스 4? 5. 정답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계산하다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권에서 내는 건 아주 심플한 계산을 몇 번 한 다음에 사실 연결관계, 순서에 대한 거니까 그거만 판단해 주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푸시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자, 4번 갑니다. 어휘 문제인데 이거 어휘 문제를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팁은 존재해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어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제끼면 될까? 특히 이런 문제처럼 문맥에 나와 있는 것과 적절한 걸 고를 때는 자, 첫 번째 팁이에요.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속성이 있는 건가 혹은 좀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운 건가로 분류합니다. 알겠지? 이 팁이야. 먼저 분류해. 해당 안 되는 거 다 제낍니다. 남은 것끼리는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판단하냐? 문장 구조로 판단합니다. 왜 문장 구조로 판단하는 게 맞을까? 우리 직전에 우리 중간고사 칠 때 서술어 자릿수 하면서 단어가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기억나지? 그런 거 활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도 안 된다 뭐야?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 맥락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는 아닌 건데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해도 풀어져요. 가봅시다. 자, 봅니다. 4번. 특히 평가원 어휘 문제는 깔끔하게 떨어져요. A의 의미다. A 찾아보자. 수백 개가 넘는 돼 있지? 맞아요. 수백 개가 넘는. 그러면 첫 번째 수백 개라니까 이건 뭐야? 좀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맞아요. 수치. 수치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수치와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하고 그렇지 않은 뭔가 육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걸 구별해 봅시다. 1번. 자정이 넘었다. 좀 시간이니까 수치랑 관련된 것 같은데 일단 패스. 2번. 큰 산을 넘었다. 탈락. 그 다음에 국경선을 넘었다. 탈락.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고비를 넘었다. 고비는 좀 추상적인 것 같으면 놔두고 물이 넘었다. 이거 뭐야? 물이라는 거. 물리적인 거니까 그렇지. 5번 탈락. 그러면 2, 3, 5번 제꼈지? 나머지 1, 4번 남았다. 맞지? 1, 4번 남았는데 여기서 봐봐. 수백 개가 넘는다 돼 있잖아. 뭐뭐가 넘다.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봐. 1번 자정이 넘다. 3번이 아니고 어디냐? 4번 고비를 넘다. 그쵸? 목적어 쓰였지? 4번 제끼고 1번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내가 말했지만 100%가 아니고 일종의 좀 스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헷갈린다 하시면 의미적으로 챙겨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나 챙겨볼까? 야, A의 의미는 뭐야? 방금 말했지만 일정한 시간이나 어떤 시기나 이런 범위 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1번이 당연히 적절한 거고 2번 큰 산을 넘다는 건 이 높은 부분을 그냥 위로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패스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고 3번은 뭐야? 건너서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건너서 크로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4번은 고비를 넘었다. 이건 뭐야? 어려움을 극복하다 이런 의미고 5번은 넘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괜찮으시죠? 자.